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향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곳이죠. 특히나 나의 고향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더 힘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충북에 거주하지는 않으시지만 충북을 곳곳을 챙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충청북도 도민의 중앙회인데요. 이슈 토크 오늘 충청북도 도민의 중앙회 김정구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슈 토크 오늘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도민의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출향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따뜻한 성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고향을 발전시키고 또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하고 있는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 저희 출향인들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충북도민회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북도민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북에서 태어났지만 네. 충북이 아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이 대략 한 17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민의 중앙에는 그 170만 출향인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고향 발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결성된 향후회입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중앙회는 1948년에 창립이 되었고, 네. 1950년에 이제 내무부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1959년에 충북도민회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아주 작고 조그마한 건물이지만은 도민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회는 전국에서 충북도민회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민회를 창립하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민회가 다른 지역의 도민회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도민회 이런 도민회하고도 충북 도민회는 다르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특별한 차별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국의 그 17개 광역시도의 도민회가 전부 존재하는데요. 네. 각 도민회는 자기 도에서 출신의 그 출향인들의 소재를 파악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러면서 직접 관리하면서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민회에서 대개 직접 관리하는 회원 명단의 숫자를 보면은 3,000에서 5,000명 선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5,000명을 넘어가는 도민회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네. 충북 도민회가 직접 관리하는 회원 수가 네.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도민회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대단한 회원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충북도민회입니다. 향후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흔치 않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50만을 가진 우리 충북도민회가 어떤 특정한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릴 때는 네. 엄청난 그 위력과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도민회와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드는데요. 다른 도민회도 분명히 출향 인사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5천 명이 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충북은 50만 명이 넘는 회원분들을 관리하고 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민회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이제 충북 도민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1948년에 창립이 됐어요. 최초로. 예. 그래서 다른 도민회들이 창립된 거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다르군요. 인근의 옆에 도민회를 봐도 뭐 불과 2, 3년 전에 창립된 데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부터 74년 전에 창립이 돼서 꾸준히 내려오면서 그 회원 명단을 계속 작성해서 관리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네.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또 회원들이 소개를 하는 또 출향인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민회는 창립이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일부 도민회는 직접 자기네들이 회원을 관리하지 않고 산하의 시군 네. 향후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충북도민회는 1948년부터 꾸준히 회원 확장을 힘써와 가지고 네. 지금 정확히는 지금 48만 6천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 충청북도가 도세가 좀 약하다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도민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북도민회가 하여튼 충북이 우리 고향은 작지만 서울에서의 그 도민회 창립을 우리 선배님들이 일찍 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유기적인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유지돼 온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1년간 펼친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정도, 이거 정말 이거 꼭 도민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사업이 그러십니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업으로 꼽고 싶은 거는 우리 충북도민회 중앙회 조직의 전국화입니다. 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충북도민회가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을 위주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임하고부터 전국에 있는 출향인이 참여하는 도민회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우리 충북도민회 조직의 네. 전국화라는 기치 아래 전국의 광역시도 네. 또 기초단체인 시군구 이제 조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는 지부, 네. 충북도민회 중앙의 도지부, 또 시군구에는 충북도민회 중앙의 지회를 창립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73군데가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중순쯤에는 전국의 광역시도와 기초단체의 충북도민회 지회가 모두 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회원 수도 한 20여만 명은 더 이렇게 네. 늘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충북도민회의 작년 사업에서 내세우고 싶은 거는 우리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주도해서 충청발전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충청 지역의 지역 현안 해결이나 네. 충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도민회가 각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데 모두가 서로 공감을 하고서는 4개 시도민회에서 임원들을 서로 파견을 해서 충청발전협의회를 창립을 하고 우리 충북도민회 중앙회 사무실에 본부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에 창립이 됐는데 그 양승조 충남도지사 초청 토론회를 비롯해서 3차례 토론회를 가졌고 네. 또 충청 현안 해결을 위해서 2가지의 우리가 전략 투구를 했는데 하나는
국회 본원의 세종 이전 네. 추진을 위해서 우리 충청발전협의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서약을 받는 식으로 꼭 본원을 이전해라. 국회 분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본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서산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거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구축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청발전협의회에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등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조속한 계획의 반영을 촉구했고 그 상당수 공감도를 해가지고 지금 대선 공약에도 이렇게 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대 사업이 작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 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바쁘셨겠습니다. 네. 지금 고향에서는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해서 네. 대전, 네. 또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메가시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충청권 그 메가시티가 형성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광역철도망의 그렇죠. 완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또 이게 동서횡단철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철도망이 우선 돼야 메가시티가 최종 완성되는 거다. 이제 네. 이게 그런 논리에서도 이 광역철도망의 네. 계획 반영은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출향인 여러분들께서는 또 충청발전협의회라는 걸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요. 이거는 이제 4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도민회에서 이제 합동으로 구성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네. 그 충북 도민회 중앙회에서는 KTX 세종역 설치는 말도 안 된다. 오송이 중심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운동하셨고요. 예. 또 방사관 가속기 청주 유치 예. 조속하게 시행해야 된다. 지금도 유치가 됐습니다만 예. 네, 전에 이제 그런 운동을 또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청주 도심 통과 네. 또 충청권 광역 철도 노선 반영 이제 네. 노력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과정들은 뭐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고 또 바쁘기도 하셨을 텐데 경양 각지에 계시는 이 소식을 접하신 이제 우리 출향인 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KTX 세종역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 도민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출향인들에게 이거는 오송역을 사실상 폐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충북 출신 출향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방문해서 이거의 부당성 그리고 충청 지역 발전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당시에 상당히 공감을 했었고 네. 특히 당시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당대표를 우리가 두 차례 아주 집단으로 한 40여 명이 방문을 해가지고 네. 이해찬 대표가 이걸 계속 추진할 경우에 충청권의 분란으로 인해서 이 정부에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역이 설치되느냐 안 설치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에 엄청난 혼란과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 정부의 위기도 오고 그러면 정부의 운명까지 걸고 세종역을 네. 설치를 강행할 거냐고 저희들이 이해찬 대표하고 두 번을 방문해서 격렬하게 아주 항의도 하고 이렇게 네. 계획 폐지 운동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충북도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고 출향인들도 이에 조금 힘을 보태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밑에서는 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 도민의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제 4차 국가 네. 철도망 계획 반영 문제는 이게 충북선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청주 시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한다. 네. 그러면 도심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논리에 저희 충북도민의 중앙회를 비롯해서 충청발전협의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니까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점이 틀리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국무총리, 네. 청와대,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들을 방문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반드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애쳤습니다. 그 이번에 양당 대선 후보들한테도 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네. 지금 아마 충북을 위한 발전을 위한 공약에 보면은 네. 제 1호로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 1호에는 청주 도심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노선을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은 충북선을 활용하느냐 도심을 통과하느냐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느냐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됐더라도 우리 충북도민들과 출향인들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네. 이걸 관철시키는데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16일 날 성명을 내신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예. 이제 지원 문제인데 제가 당시의 기사를 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국대 충주병원 지원과 관련된 소식이죠. 예. 이 건국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충주에서 의과대학을 인가받았는데 이후 의전원을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충주병원에 대한 지원을 거의 중단했다. 이런 기사가 났었고요. 이에 대해서 충북도민회는 지난달인 1월 16일 성명을 내고 건국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어요. 글로컬 캠퍼스 소속으로 의과대학을 인가받았는데 정작 수업은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은 편법이다. 그래서 도민회 측에서는 충주 캠퍼스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건국대 의전원 즉 네.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인데 의과대학 인가는 충북에 내주는 의과대학 몫을 자기네들이 충주 캠퍼스에서 따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받은 그러니까 건국대 의대가 따내지 않았으면 뭐 청주대라든지 세명대라든지 다른 그렇죠. 대학에서 의대를 네. 신설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받아놓고 슬금슬금 해가지고 수업도 서울 캠퍼스에서 하고 또 충북도민들에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건국대 충주병원을 충북 북부의 최고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금 공연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사태다. 네.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를 건국대가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서 했다면은 네. 아마 건국대는 지금쯤 살아남지 못하고 폐교됐을 것입니다. 이 충북이라는 데가 온순한 데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 보니까 건국대가 이게 충북도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건국대 측에 성명을 낸 거고 네. 지금 현재는 3월 달에 건국대 의전원이 수업을 충주에서 하는지 서울에서 하는지를 지켜보고 또 건국대 충주병원의 투자 계획을 3월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50만 충북 도민들이 모두 서명을 해가지고 건국대 의대의 인가 취소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 충북을 우롱하는 사태로 네. 뿐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와 결연한 그 행동을 보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건국대 관계자도 좀 만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는 자꾸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만나느냐. 그걸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만날 것도 없이 하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내년에 보자, 후년에 보자 하면 이게 시간만 끄는 거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도 다 유야무야 지금 되고 있고 건국대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다 유야무야 되고 있고 하니까 실제 행동을 보여야지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뭐 할 사실 어떤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이 또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이 아무리 이런 기사가 나와도 충북에서 힘을 모아서 이야기한다는 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았는데 도민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는 게 사실 좀 그 이야기 듣고 사실은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여담이지만 교육부 측에도 문의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 도민과 출향인이 나서가지고 인가 취소 운동을 벌리면 네. 상당히 건국대는 의전은 심각한 사태에 이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 뭐 당연히 대통령 후보 만나보셨겠죠? 만나봤죠. 네, 네. 충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책도 제시하셨을 게 분명하시고요. 또 어떤 그 성과로 좀 이루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과를 나름대로는 거뒀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12월 8일에는 네. 윤석열 후보를 네. 또 12월 28일에는 이재명 후보를 고군 호텔과 여의도 호텔로 각각 300명이 모인 가운데 초청 연사로 불러서 도민에서 초청을 하셨군요. 네, 충북도민에 초청해서 네. 충북 발전에 대한 구상을 듣는 기회를 가졌고 그 후에 비공식적으로 양당 후보를 2차례씩 만나면서 충북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진지하게 하고 또 양당 후보들도 아주 진지하게 듣고 하면서 모든 것이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은 저희 충북도민의 중앙회에서 올렸던 거는 100% 네. 그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실행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그 실행 여부를 또 실행의 관철을 위해서 우리 도민회가 우리 도민 여러분과 같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충북의 국회의원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북의 위상이 이제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건 출향인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실 것 같고요. 예. 네, 국토의 중심이고 또 한창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충북의 국회의원들은 밖에서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네, 이런 거 여쭤봐도 제가 될런지. 근데 그저 활동은 어떻게 현직 보시나요?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앞뒤에서 지역 구민들이 관찰을 하고 네네. 주시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뛰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뭐 이래 오는 국회의원들 가끔 만나보면 막 입술이 부르트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한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참 부지런하고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명 국회의원한테도 제안을 했지만은 8명이라는 아주 작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우리 충북 전체 합쳐봐야 8명이니까 8명의 의원이 정파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서 네. 정파에 관계없이 지역 현안이 있는 거는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또 친목 도모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네, 그런 제안을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네.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 지역 국회의원 여야 초원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호남이나 영남 의원님들하고는 약간 다른 처지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예. 네, 역시 부지런함을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충북 도민이니까요. 네.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출향 인사 가운데 고향을 떠나셔서 성공을 하셨다는 분들, 또 뜻을 이루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신지 무척 궁금한데요. 몇 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아유, 이게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감히 또 몇 분만 얘기하면 언급이 안 된 분들한테 결례가 되고 그래서 현역이나 이렇게 뛰고 있는 우리 충북의 출향인을 언급하는 거는 잘못하면 결례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우리 원로로서 우리 충북 출향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고 그러시는 분들로는 우리 정관계로서는 우리 박환영 네. 전 국회의장, 또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또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 또 홍재영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원로로서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들에게 많은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또 기업인으로서는 뭐 정말 충북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충북도민의 중앙회장을 취임하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충북도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네. 충북 출신 기업인들이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뭐 참 많은 분들을 여기서 갑자기 언급하는 거는 좀 언급이 안 된 분들한테 결례가 돼서 그런데 지금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뭐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라든지 서정진 뭐 셀트리온 회장이라든지 뭐 여러 성공한 기업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이거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한 번쯤 다시 이런 프로를 해도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업인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 또 기업 오나는 아니지만 전문 경영인으로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CEO 또 뭐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네. CEO 이런 또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이런 많은 분들이 각 큰 기업에서 거기서 전권을 쥐고 기업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에서도 성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근데 갑자기 여쭤봐서 이게 언급 안 한 분들한테 이게 큰 결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충북 출신 그 고향 인사분들께서 더 많이 뛰셔서 정말 중심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또 자리매김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까 그 충북 출신 정치인들을 왜 이제 네. 잘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항상 이게 아쉬워하는 게 왜 충북 출신 정치인에 이렇게 뭐 표현했지만 대권에 도전하고 국정을 이렇게 주도하는 큰 인물들이 잘 안 나오는가. 참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아쉬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화도 나누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충청도의 지형이 네. 큰 정치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충청도는 지형상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지지층을 반반씩 분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 출신 정치인이 어느 소속 정당으로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서 80% 9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이게 반씩 나눠져 있기 구조적으로요. 때문에. 네.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는 어때요? 경상도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이 사람이 유능하고 키울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돌기 시작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95% 이상의 지지를 보내면서 그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고 키우고 그 주변 지역구에 다른 그 같은 도 안에서도 네. 그 사람을 막 밀어줘 가지고 큰 정치인으로 발전이 돼 나가고 또 전라도도 민주당에서 유망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그 자기 지역구에서 90%씩 막 득표를 올리면서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앙 무대에서 힘을 받고 커나가는데 네. 충청 출신 정치인은 반반씩을 분할하고 있는 관계로 지지 기반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 지지 기반 반의 전체 지지를 얻어봐야 50%뿐이 득표를 못하고 네. 민주당도 지지를 얻어봐야 50%뿐이 네. 득표를 못하니까 항상 다음 선거를 걱정해야 되고 유망한 정치인도 그 선거 때 뭐 그 당이 인기가 없으면 두 번째 선거에서 낙선이 되는 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 충청도에서 유망한 정치인이 건물로 성장을 못하는 데는 이 정치 지형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충북 출향인들한테 농담한 진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충북 출신 정치인 중에서 유망한 정치인이 있으면 어느 당을 우리가 지지하든 그거를 잠시 접어놓고 그 사람을 우리 집중 밀어주자. 큰 정치인을 만들자.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90% 이상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 지역 기반이 든든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힘을 받고 순식간에 거물 정치인으로 네. 커나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충북에 이렇게 참 어떻게든지 거물 정치인이 탄생이 돼서 충북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걸 보는 게 아주 제 꿈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래요? 네. 네. 충북 도민의 올해 계획도 궁금하고요. 네. 또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궁금한데요.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그 올해의 계획, 도민의 계획 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은 뭐 작년에 해오던 뭐 충북도민의 중앙회 조직의 전국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충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충북의 현안 문제 같은데 적극적으로 관철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금년에 특별히 세우는 계획은 가을에 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은 잠실운동장 보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충북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해마다 하는 사업 중에서 좀 다른 점이라면 그런 게 다른 점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충북 관광지 방문 행사가 지금 또 중단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호전이 되면은 재개할 계획이고 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 또 출향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계획이 잘 달성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또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충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충북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그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충북은 이렇게 작지만 지금 국토의 중심지로서 행정과 물류의 중심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언젠가 가서는 충북이 주도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충북인들은 수량이건 도민이건 어디에 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발전시켜주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이어가는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충북도민의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충북도민들도 우리 다시 한번 충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북도민의 중앙회 김정구 회장 모시고요. 다양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충북의 성장을 또 튼튼하게 견인해 주시는 충북도민의 중앙회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게오르크 짐벨은 인간은 방랑에 대한 동경과 또 고향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충북을 생각하면서 경양 각지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출향 인사 여러분, 또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